자, 이번 시간에는 17번째 주제인데요. 회계 기본 계산 문제를 보겠습니다. 회계 기본 계산. 일단 회계 기본 계산 문제는 말 그대로 회계 가장 기본 계산 구조를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회계 계산을 일정 기간으로 한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기초와 기말이 있다면 기초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서 그죠? 또 기말 자산, 부채, 자본을 구하는 것이죠. 이게 다죠, 그죠? 다시 한번 기초 재무상태표와 기말 재무상태표를 그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 이제 결국 그 증가감소 그죠? 변동을 그죠? 계산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산부채 자본은 그죠? 변동을 가져오게 거래잖아요, 거래. 그래서 그 증가한 것은 더하고 그죠? 감소한 건 빼죠. 마찬가지 부채도 기중에 증가한 거, 감소한 거 그죠? 빼서 계산. 자본도 거래 결과 증가하면 더하고 감소하면 빼서 기말 자본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회계 계산은 주로 이제 자산 중심으로 그죠? 구체적으로 이제 항목별로 이제 하나씩 계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배웠던 거 따지면 뭐예요? 유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투자부동산 이런 식으로 그죠? 하나씩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과정에서 이제 기말 자산이 계산이 되는 거고 더 나가서 이 기말 자본이 또 바뀌죠. 더 나가서 손익이 그죠? 손익이 발생할 때 이 자산 부채 증가 감소 결과 자본이 이제 증가 감소할 텐데 이 자본이 증가 감소하는 거래 있잖아요. 이거 이 자본의 증가 감소, 자본이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이 거래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하나가 자본 거래가 자본 거래, 또 하나가 손익 거래가 있죠. 자본 거래는 이제 자본주, 소유주와의 거래로 그죠? 이때 이제 자본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죠? 유상증자. 대표적인 감소가 현금 매장. 물론 이 증가는 유상증자 외에도 뭐예요? 자기주식 처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감소한 경우는 유상감자라든가 자기주식 취득도 있죠, 그죠? 자, 이네들은 경영 성과 무관한 그죠? 자본의 증감으로 얘는 바로 다이렉트로 자본에 반영을 하는 것이죠. 자본 항목에 아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 조정 등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외 거래, 손익 거래라고 하고 얘는 뭐예요? 경영 성과와 관련된 거래죠. 경영자가 책임져야 할 거래죠. 이게 아닌 자본의 증가 감소는 경영자가 그죠? 책임져야 할 경영 성과를 나타내주는 그죠? 거래로 이때 증가 감소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때 증가 감소는 이 증가를 수익이라고 하고 감소를 비용이라고 그래서 그죠? 이걸 통해서 뭘 만드는가요? 그렇죠? 포괄 손익계산서를 만들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을 계산하는데 그 이익이 총 포괄 손익이고요. 다시 이 수익과 비용은 뭐예요? 둘로 나눠지죠. 단기 손익에 반영되는 수익과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되는 수익과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매출이라든가, 그죠? 영업에 수익 잔뜩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 원가, 판매 관리비, 영업 외 비용, 그죠? 그건 굳이 더 나누면 법인세도 해당되죠, 그죠? 법인세.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된 수익과 비용은 얘도 잔뜩 있는데 5가지로 관리가 돼 있어야죠, 그죠? 일단 뭐가 있나요? 재평가 잉여금 변동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확정급여, 그죠? 재측정 요소가 있고, 평가손익. 그다음에 해외 사업장 재무제표 환산 손익이 있고. 그다음에가 기타 포괄. 방금 배웠죠?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 금융자산 평가손익이 얘가 있죠. 그다음에 무엇도 있나요? 현금 위험 회피 수단, 파생 상품이죠. 이 파생 상품 평가손익인데요. 좀 더 정확히 하면 그 효과적인 부분, 그죠? 현금 위험 회피 효과적인 부분의 평가손익이 반영됩니다. 이렇게. 이것 빼 나머지는 다 이게 당기손익에 반영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개별적으로 이제 한 항목별로 계정 항목별로 하나씩 계산을 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회계 기본 계산은 뭐냐면 뭐 개별이 아니라 총액으로서의 계산을 좀 해볼게요. 총액으로서 총액 계산.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요소들을 다 가로 묶으면 시험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물음. 네. 자, 그래서 살펴보면 다른 이제 회계 기본 계산이라고 문제를 분류했는데요. 얘는 이제 그 총액으로, 그죠? 물어보는 기초자산, 부채자본, 기말자산, 부채자본을 그죠? 물어보는 거 총액으로. 더 나가서 수익과 비용도 총액으로 물어보고, 더 나가서 수익과 비용의 차이 이익을 총포괄손익, 당기손익, 기타 포괄손익으로 그죠? 구분된다면 각각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관련 문제거든요. 이걸 이제 어떻게 풉니까인데 얘는 이제 더하기 빼기인데 얘를 t 계정에다가 그죠? 그려서 풀고자 하는 거죠.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초자산과 보세요. 이 구조는 뭐냐면 기초자본과 이 기초자본이잖아요. 증가와 감소가 있다면 기초자본과 증가가 한쪽이죠. 한편이죠. 같은 편이고 이 기말자본과 뭐예요? 기말자본과 감소가 또 한편이잖아요. 아, 참 여기서 확인합시다요. 이거죠. 여기서요. 이 당기손익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이 기타 포괄손익이 어디로 가요? 그죠?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 가는 거고. 당기손익이 어디로 가는 거죠? 이익잉여금에 대체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건데, 관련해가지고 지금 기초자본과 증가가 한편이고요. 한쪽 요소고, 기말자본과 감소가 그죠? 한편이죠. 그죠? 그래서 기초자본과 증가를 한쪽에, 기말자본과 감소를 한쪽에 놓고 그죠? 풀어내면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죠? T 계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자본은 기초가 대변인지 아시죠? 기말이 차변이라면. 네. 자, 여기에 이제 증가가 여기에 감소를 놓는 건데요. 자, 구분해서 자본거래를 여기다가 반영하고 여기 이제 손익거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본의 증가가 뭐예요? 유상증자 자기 처분이죠. 유상증자가 있거나 자기 주식
처분이 있으면 그죠? 그다음에 현금 유상 감자가 있거나 자기식 취득이 있거나 현금 배당이 있으면 그죠? 그럼 없으면 땡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있다면 그다음에 이쪽이 뭐예요? 총액으로 이야기하면 이쪽이 수익이 되겠고 총수익, 총이라 한번 붙여볼까요? 총수익, 총비용. 이쪽이 뭐예요? 총수익이 되겠고 이쪽은 총비용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가로 묶으면 대차 맞추어서 그죠?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문제 유형이 형태가 총수익과 총비용 중에 하나를 물어보거나 총수익, 총비용을 주면서 나머지를 물어보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만 물음에 따라서는 뭐예요? 이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이 부분이. 이를테면 뭐예요? 이 부분이 순액으로 수익과 비용 차익으로 뭐예요? 총포괄 손익으로 물어보면 총포괄 이익이 이쪽에 그죠? 이쪽은 총포괄 손실이 될 겁니다. 오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만 보는 거예요. 이 부분만. 은 같고 이 부분만 대체가 되는 거죠. 총포괄 이익, 총포괄 손실. 그 다음에 오화라는 거 둘 중에 하나가 등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총포괄 손익은 당기순이니까 기타 포괄 손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얘가 다음과 같이 분석도 가능하겠죠. 총포괄 이익은 당기 순이익, 그죠? 당기 순손실 오화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이익과 기타 포괄 손실 이렇게 분석도 가능해. 문제에 따라서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주의할 것들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익 또는 손실로 주면 그 다음에 다시 총포괄손익은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으로 구별되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도 가능할 것이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지금 자본 증감거래 있잖아요.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정리해놨죠. 그죠? 시험에서 지금 자본의 증가한 경우와 감소한 경우, 그죠? 증가한 경우와 감소한 경우 정리했는데요. 시험에 불변의 경우가 끼어들 수 있습니다. 그죠? 불변의 경우는 당연히 어쩌겠어요? 여기다 고려하면 안 되겠죠. 섞여 나오면. 당장에 뭐가 불변인가요? 증가한 경우 두 가지, 유상증자와 자기 처분이라면 감소는 유상감자와 자기 취득, 현금 배당인데요. 비교해가지고 무상증자나 무상감자가 등장하면 얘는 고려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본 총액이 불변이니까. 그 다음에 자기식과 취득과 처분은 그죠? 자본은 증감이 있지만 소각한 경우는 변동이 없거든요. 얘도 고려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은 감소인데 주식 배당은 뭐예요? 불변이기 때문에 나오면 고려하면 안 돼요. 이것도 주의해야겠죠. 이미 했던 것처럼 수익과 비용은 그 결과가 총포괄손익이고 이 수익과 비용은 사실 뭐예요?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으로 그죠? 구별된다는 거. 그 기타 포괄손익 항목은 5가지 항목 그죠? 관리해야겠죠. 우리 시험에서는 이것 빼 나머지는 다 일단 당기손익에 반영된다고 보고 그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해보죠. 잔뜩 자료 주고요. 기초 자산이 15만 원이라면 기초 부채가 얼마겠냐 물어봤습니다. 일단 물음은 이 그림상으로 보면 기초 부채니까 얘를 물어본 거예요. 얘를. 그죠? 기초 자산 알고 기초 자본 알면 알 수 있겠죠. 기초 자산과 기초 자본. 기초 자산은 얼마라겠어요? 115만 원. 기초 자산은 15만 원이니까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기초 자본을 알면 알 수 있겠죠. 그죠?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를 뺀 게 기초 자본이니까. 그죠? 그래서
기초 자본을 이제 구하는 게 핵심인데 이렇게 기말 자본과 이런 관계 있거든요. 이걸 정리된 게 얘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기초 자본 얘를 이제 구해오면 돼요. 알겠죠? 얘를 구해서 받아야죠. 얘를 쭉 받아서 이제 기초 부채를 구하면 됩니다. 문제 해볼까요? 네. 자, 읽으면서 집어넣으면 돼요. 왼쪽과 오른쪽 기초 자본과 그 증가 그 친구들, 기말 자본과 그 감소하는 그 친구들을 잘 그죠? 구별해 줘서 왼쪽과 오른쪽에 잘 구별해서 기록만 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자, 기초 일단 기말 자산이 20만 원이고요. 기말 부채가 10만 원이죠. 이게 20만 원이고 이게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기말 자본은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말 자본 10만 원 받은 거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총 수익이 55만 원이고. 총 비용이 50만 원. 네. 그 다음에 유상증자가 5만 원이고요. 무상증자가 3만 원 있죠. 얘는요. 고려하면 안 돼요. 자본 영향이 없으니까, 불변이니까. 그 다음에 유상감자 3만 원 감소 고려하고. 오른쪽에 무상감자는 역시 뭐예요? 불변이니까 고려하면 안 됩니다. 자기식 취득 감소죠. 2만 원. 자기식을 처분했어요. 증가죠. 만 원. 그 다음에 현금 배당 만 원 감소. 현금 주식 배당은 불변이니까 고려하면 안 됩니다. 됐죠? 예.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대차 맞추면 기초 자본이 나와요. 그죠? 더해서 빼면 된다 이 말이죠. 계산하면 기초 자본이가 얼마냐면 얘가 5만 원이 나와. 5만 원이 5만 원이 나옵니다. 5만 원이 답이 아니라 물으면 기초 자본을 물으면 5만 원인데 기초 부채를 물어봤으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5만 원이라는 이야기니까요. 답은 얼마야? 1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기초 부채는 10만 원이다. 됐죠?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 계산 구조를 이해하는 문제로, 그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에서 한 번씩 등장합니다. 그래서, 또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서 회계 기본 계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숙지해 주시고. 자, 이제 이렇게도 나온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유형을 봐볼게요. 앞서 문제는 이제 뭐야? 박스로 줬잖아요. 그죠? 예? 표로. 박스로 주고 표로 줬다면 지금 이제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박스를 벗어났죠. 서술형으로 줬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물음이. 예. 총 포괄 전형으로 물어보나? 기타 포괄 전형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자료가요. 앞서 1번 같은 경우는 총 수익과 총 비용을 줬기 때문에 첫 번째 유형으로, 첫 번째 표로 풀었다면 지금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는 뭘 이걸 풀어야겠죠. 그죠? 왜냐하면 총 포괄 전형을 물어봤으니까. 그러면요. 이거 대신 뭐예요? 이거 대신 이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또 옮겨 보겠습니다. 자, 방금 수익과 비용 대신 순액으로, 그죠? 이익 또는 손실로 분석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기초 자산과 X년 초 자산과 부채가 각각 4만 원과 만 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말이 7만 원과 3만 원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정도 암산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기초 자산이 4만 원이고 기초 부채가 3만 원이니까 기초 자본은 당연히 3만 원이죠. 그죠?
됐죠? 예. 그다음에 기말 자산이 7만 원이고 기말 부채가 3만 원이니까 기말 자본은 얼마예요? 4만 원이죠. 그죠? 이 정도 암산은 할 수 있어야죠. 그죠?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편 X1년 중에 유상증자가 2,000원 있었어요. 2,000원. 그다음에 현금 배당이 4,000원. 4,000원은 유상증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0원은 현금 배당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뭐 유상감자니 자기 취득 처분 없죠. 없으면 땡처리 하는 거고요. 있으면 고려해주고. 그 다죠. 그리고요. 물으면 단기 총포괄 손익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대차 맞춰서 그죠? 이익인지 손실인지 결정하시면 돼요. 이 총포괄 손익으로 물어봤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익인지 손실인지도 네가 결정하고 계산해라 물음입니다. 그래서 대차 맞추면 되는 거죠. 이 차이가 총포괄 손익이니까요. 좀 올려볼까요? 이게 총포괄 이익이고 이게 총포괄 손실이니까요. 맞추면 돼요. 자, 합계 내봅시다. 얘가 얼마인가요? 얘가 42,000원이고 얘가 지금 34,000원이죠. 근데 이 금액과 이 금액 같아져야 하기 때문에 이가 42,000원이면 얘도 합이 얼마요? 42,000원이 돼야 하니까 그 어디예요? 이쪽에 남죠. 그러니까 총포괄 이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손실이 아니라 이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차이 얼마예요? 34,000원과 42,000원 차이가 8,000원이 되겠네. 8,000원. 네. 8,000원만큼이 총 포괄 이익이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로 2 무릎은 기타 포괄 손익을 물어봤잖아요. 자, 기타 포괄 손익은 이 총 포괄 손익은 이게 8,000원이죠. 이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총 포괄 손익은 단기 순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으로 나눠지는데 단기 순이익이 얼마라고 했어요? 그죠? 5,000원이겠죠. 단기 순이익이 5,000원이면 그죠? 손실이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 뭐예요? 이익이 총 이익이 8,000원인데 이 중에 단기 순이익이 5,000원이니까 기타가 얼마가 있어요? 3,000원이죠. 그죠? 반대로 단기와 기타가 합쳐진 게 총 8,000원이니까 그죠? 그래서 3,000원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 약간 변형해서 총 수익 비용으로 물어봤는지 순액으로 총 포괄 손익 또는 단기 순손익 기타 포괄 손익이 물어봤는지 그죠? 구별해서 그죠? 표를 그려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을 볼게요. 자, 문제 3번은 실은 문제 2번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그죠? 문제 주는 방식이 약간 이제 다를 뿐입니다. 자, 차이를 봐보세요. 문제 3번. 똑같이 합격 이야기고요. X1년 말 자산 총계와 부채 총계는 기초보다 각각 3만 원, 2만 원씩 증가했다고 줬어요. 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산이 기초보다 3만 원 증가했고 부채가 2만 원 증가했죠. 자, 이건 봐보세요. 얘는 자, 기초가 4만 원이고 자산이 기말이 7만 원이니까 얼마 증가해서 3만 원 증가했죠. 부채는요. 기초가 만 원이고 기말이 3만 원이니까 2만 원 증가했죠. 이걸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방법이 이와 같이 기초와 기말 각각 그죠? 총액으로 줄 수도 있지만 방금 줄은 뭐예요? 순액으로 증감으로 줄 수가 있어요. 증감으로 똑같다. 주는 방법만 다를 뿐이라는 거고 나머지 유상증자 현금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 증가가 3,000원 해가지고 재평가 잉여금 증가는 뭐예요? 기타 포괄 이익이죠. 그죠? 기타 포괄 이익을 준 거예요. 네, 하나를. 물으면 단기 순손익을 물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반영할 것이냐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순손익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해야겠죠, 그죠? 기타 포괄 당기 순위, 당기 순 손실, 기타 포괄 이, 기타 포괄 손실. 자, 문제는 이제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그저 계산해야 할 텐데 앞서는 기초자산 부채를 각각 줬잖아요. 그래서 기초 자본은 얼마였어요? 4만 원과 만 원 빼기 3만 원이었고 기말자본은 7만 원에서 3만 원 빼니까 4만 원이죠. 3만 원, 4만 원 구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줬다고요? 자산 부채가 기초보다 각각 3만 원씩 또 2만 원씩 증가했다라고 줬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반영시키냐? 자, 그럼 자산과 부채와 자본 관계를 다 알아야 합니다. 그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뭐예요?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 자산의 증감은 그죠? 자본의 영향은 똑같이 움직이죠. 그죠? 방향이 같습니다. 근데 부채는요? 부채는 방향이 반대가 되겠네. 그죠? 부채는 반대로 움직이고. 왜냐하면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거 알면 이 자산의 증가 감소, 부채의 증가 감소가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정리하면 자산은 3만 원 증가했어. 보세요. 자산이가 증가가 3만 원이래요. 그럼 당연히 자본은 같이 움직이니까 자본도 얼마요? 3만 원이 증가했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부채는요. 부채는 2만 원이 증가했어요. 이 부채는 2만 원이 증가했어요. 물론 감소할 수도 있겠네, 그죠? 준대로 받아야 합니다. 2만 원이 증가하게 되면 자 자본은 어떻게? 자본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감소가 되겠죠. 2만 원이. 결국 얼마예요? 결론적으로 얼마? 얼마예요? 증가가 만 원이죠, 그죠? 됐어요? 자, 자산이 기중에 3만 원 증가하고 부채가 2만 원 증가하게 되면 자본에는 얼마야? 만 원만큼의 증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만 원 증가를 나타내 주면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때는요. 증가함으로 주게 되면 기초와 기말지금 하나를 0 처리하고 땡 처리하고 반영시키면 돼요. 그래서 기초를 0 놓고 기말을 만 원 하면 자본이가 기중에 만 원 증가했다는 것을 표시한 거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물론 굳이 이걸 5만 원 하면 여기 6만 원 해야 할 텐데 그럴 필요 없죠. 예. 그냥 한쪽을 땡 처리하고 0으로 맞추고 그죠? 그 증감을 표시해 주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나머지 유상증자가 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이 2,000원이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 증가가 3,000원 있죠. 재평가 잉여금 증가는 기타 포괄 이익이죠. 그죠? 이게 3,000원. 그죠? 재평가 잉여금 증가가 기타 포괄 이익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따로 기타 포괄 손실 없죠. 없으면 땡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익인지 손실인지 우리한테 결정이라고 했잖아요. 대차 맞추면 됩니다. 차변합이 얼마예요? 12,000원이고 대변합이 얼마예요? 7,000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얼마로 맞춰져야 해요? 당연히 12,000원으로 그죠? 대차가 맞춰져야 하니까 어디에요? 여기에 그죠? 남죠? 얘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얼마? 5,000원이 그죠? 단기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문제 형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죠? 문제인데 돌려서 그죠? 네. 변형해서 줬다는 거 아시고 이 t 계정에다가 맞춰서 계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방금 그 자본거래 그 증가 감소 불변 이야기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한번 정리하고 할까요? 여러분요, 자본거래 방금 증가한 경우와 감소한 경우, 불변의 경우 그죠? 봤는데요. 이걸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9가지가 등장합니다. 자본 거래는 9가지. 그리고 하나가 일단 증자, 유상증자가 있고 무상증자가 있죠. 그다음에 감자, 유상감자가 있고 무상감자가 있어요. 그다음에 배당이 자기 주식 먼저 할까요? 자기 주식을 세 가지 거래가 취득하는 경우, 다시 재발행, 처분한 경우, 그 다음에 소각한 경우, 그 다음에가 배당 관련해 가지고 배당은 이제 현금 배당을 한 경우가 있고 주식 배당을 한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자본 거래 9가지거든요. 자, 일단 얘가 자본에 영향을 미칠 텐데, 자, 자본 총액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금 이제 마지막 최종 점검 단계니까 바로바로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할 텐데,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 증자란 말은 뭐예요? 주식을 발행한 거죠. 그죠? 감자는 주식을 소각한 거예요. 그죠? 주식을. 라고 했을 때, 자, 이 자본 총액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물어보면, 방금 전에 그 2가지 증가와 3가지 감소와 4가지 불변을 그죠? 정리했는데, 이게 결론이잖아요. 예. 이걸 한번 정리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는 건데, 이게 아직 이제 그 파악이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혹시나 해서 정리하는데요. 자, 이거 증가 감소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면 좋냐면, 돈이 현금이 기업에 들어왔냐 나갔냐 가지고 자본 총액이 증가 감소했냐를 그죠? 판단하시면 쉬워요. 예. 자본 자체 가지고 증가 감소를 따지려고 하면 이게 안 잡힙니다. 자본은 허상이기 때문에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복식북이니까 자본 총액이 증가하려면 자산이 증가해야 하거든요. 돈이. 그래서 보면서 이게 돈이 증가했냐, 기업이 들어왔냐, 나갔냐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유상증자는 뭐예요? 주식을 발행했는데 돈 받고 주식을 발행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건 뭐예요? 증가가 되겠죠. 증가하는 거. 무상증자는 돈 받지 않고 그냥 주식을 발행한 거니까요.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얘는 불변이에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감자, 주식을 매입해가지고 유상으로 돈 주고 매입해가지고 소각한 겁니다. 얘는 돈 나갔죠? 감소입니다. 무상은요? 돈 안 주고 주식을 회수해가지고 없애버린 거죠. 얘는 불변입니다. 돈 들어오고 나가지 않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회사가 내 주식을 일시적으로 취득해서 보유한 케이스인데요. 주식을 취득했다면 뭐예요? 회사가 내 주식을 취득한 겁니다. 라고 돈 주고 샀겠죠? 돈 나갔죠? 감소. 그 주식을 다시 되파는 겁니다. 처분한 경우 돈 받고 팔았겠죠? 돈 들어왔죠? 증가예요. 네. 소각한 경우는 그냥 소각했어요. 없었습니다. 소각했다고, 없었다고. 돈 들어오고 나가지 않았죠? 불변이거든요. 배당을 하는데 돈으로 배당했어요. 돈 나갔죠? 감소입니다. 주식으로 배당했다. 현금 대신 그냥 주식을 배당으로 준 거죠. 나간다면 돈 들어오고 나가지 않았죠? 불변이거든요. 그래서 그죠? 네. 바로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방금 했던 이게 증가 2가지를 모은 게 그 증가 2개고, 감소 3개를 모은 게 그죠? 얘예요. 그죠? 3개고. 나머지가 불변이거든요. 그래서 증가한 경우, 감소한 경우, 불변의 경우를 반드시 구별해서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자체가 자본 파트의 설명용으로도 가능하니까요. 그죠? 알아야겠죠? 네. 좀 더 해보면요. 말에 나왔으니까. 이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 누계,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죠. 얘네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도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 중에서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자본금 미치는 영향입니다. 주식을 발행했다는 것 자체가 증자죠. 증자란 말이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자는
돈을 받든 받지 않았든 다 증가해요.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 감자는 주식을 다시 회수했죠. 소각했잖아요. 없앴잖아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자본금이 감소합니다. 감자, 네, 감소. 그 다음에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불변이죠. 취득하자마자 소각했을 유상 감자로 감소인데 얘는 아직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본금은 그대로 놔두고 다시 처분하게 되면 역시 발행 주식과 무관하고요. 소각할 때 비로소 뭐예요? 이제 자기주식을 자본금으로 돌려서 자본금이 감소합니다. 다시 말하면 취득하자마자 소각했다면 유상 감자와 똑같이 감소가 될 텐데 텀이 좀 있을 뿐이죠. 취득할 때는 불변이고 소각할 때 감소 이렇게 텀이 있을 뿐입니다. 배당, 현금 배당, 주식 발행과 무관하죠. 불변이고 주식 배당은요. 주식을 발행해서 배당했을 테니까 주식을 발행했죠. 당연히 증가가 되겠습니다. 좀 더 가볼까요? 이익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 일단 유상증자 관련해서 불변이 되겠고요. 무상증자, 여기 주의할 것은 무상증자의 재혼이 될 수 있는 게 있죠. 감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뭐요, 법정 적립금. 법정 적립금은 뭐가 떠오른가요? 이익준비금이 떠오르죠. 이것들이 감소할 수가 있어요. 무상증자의 재혼이 될 수 있는 게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에서 법정 적립금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감소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감자입니다. 이익잉여금과 무관하죠. 자기 취득, 처분, 소각, 이익잉여금 무관하고요. 그 다음에 배당. 이 배당이 뭘로 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 가지고 배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이나 둘 다도 뭐예요? 이익잉여금은 그죠? 네, 감소하죠. 네. 물론 이때 이익잉여금은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이 가능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그죠? 이익잉여금 감소를 수반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총액의 미치는 영향, 좀 더 공부가 되면 자본금, 더 나가서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8번째 주제로 가볼까요? 자, 얘는 이제 은행 계정 조정표인데요. 은행 계정 조정표. 얘는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하나인 당좌 예금과 관련해 가지고 당좌 예금은요. 그 회사 측 장부상 금액과 은행의 그죠? 계좌 잔액이 그죠? 불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중간에 삼재가 끼거나 하기 때문에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더 나가서 어떤 그죠? 원인으로 우리 회사 측 잔액하고 은행의 잔액이 불일치하는지를 그죠? 알아야죠. 그죠? 알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은행 계정 조정표예요. 그러니까 얘는 회사 측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 측 내 계좌 잔액이 불일치한다면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불일치를 밝히면서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그죠? 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관련해 가지고 물음은 정확한 잔액이 얼마냐가 주 물음이고요. 다만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조정하기 전 그죠? 회사 측이나 은행 측 잔액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른 그 불일치 원인 그 자체를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양식은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해야 할 건 당연히 정확한 잔액이 얼마인지를 알고자 이 표를 만들었겠지만, 시험이다 보니까 얘를 주로 물어보기도 하지만 역으로 그죠? 역으로 조정 전후 회사나 은행 측 잔액 얘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불일치 원인 하나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주로 많이 나온 게 이제 뭐 회사 같은 경우는 횡령행위라든가 이 같은 뭐 기반행 미수표라든가 등을 물어보는데 아무튼 나오면 이 표 만들어서 작성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당장에 이런 식이죠, 이런 식. 역시 종합 문제로 이제 문제를 만들었는데요. 핵심은 자 방금 조정을 한다면 보세요. 그 회사가 조정해야 할 것인지 그죠? 은행이 조정할 것인지를 구분해 내야죠. 더 나가서 조정한 다음에 또 더할 것인지 뺄 것인지 그죠? 더할 거 있고 또 뺄 게 있잖아요. 이것들을 구분해 내야 합니다. 그죠? 자, 이를테면 이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은행 측 미기대금은 은행에서 그죠? 그러니까 회사가 마감 후 입금한 경우, 회사가 은행이 다음 날짜로 입금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는 은행이 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수표를 발행했는데 은행에서 아직 인출하지 않은 거죠. 이 소지 수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제시를 안 한 거예요. 이 경우라면 은행에서 빼서 조정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기타니까요. 그 올해에 맞게 또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은행 측이 좀 많죠. 은행 측이. 첫 번째는 거래처 직접 입금. 거래처에서 나한테 입금하지 않고 은행에다가 직접 입금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음 추심. 회사가 어음을 그죠? 은행한테 추심해달라고 회수해달라고 맡긴 거예요. 의뢰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은행에서 추심했다면 회수했다면 회사가 더해줘야 하는 거고요. 회사가 수표를 발행했는데 아직 그 상대방한테 인도하지 않는 즉 교부하지 않은 상태라면 발행하지 않은 상태로 돌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더하는 거고. 자, 예금에서 발생 이자가 있다면 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부담할 수수료 빼죠. 이를테면 은행한테 맡기면 추심 맡기면 의뢰하면 공짜로 해주지 않죠. 수수료 있다면 뗄 겁니다. 그 경우 회사가 빼는 거고요. 당자 차올 있으면 차입금이죠. 당자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당자 차올이라고 하는 당기 차입금이 발생하는데 그 차입금이 발생한 이자는 역시 회사가 빼야겠고 회사가 입금한 수표가 부도가 난 겁니다. 라면 당연히 입금이 하면 안 되겠죠. 추가로 빼줘야 하는 거고 이 자금 담당 사원이 만약에 횡령에 갔다면 그죠? 횡령했다면 그만큼 회사 잔액이 줄어들겠죠. 차감해서 계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종합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지금 10가지 원인인데요. 몇 개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종합 정리하기 위해서 본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음은 정확한 잔액이 얼마냐, 그 다음에 합격을 조정 전 잔액이 얼마냐, 그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볼까요? 자, 은행 측, 회사 측. 왼쪽, 오른쪽은 상관없어요. 다만 제가 왼쪽을 한 이유는 왼쪽 은행이 조정할 게 작으니까 이걸 먼저 봐라는 의미에서 왼쪽을 놨는데 왼쪽, 오른쪽은 의미가 없고 다만 이제 문제 풀 때 은행 측 잔액과 회사 측 잔액을 제시하게 되면 그죠? 위치 잘 그죠? 찾아가야 합니다. 일단 자료에서 뭘 줬나요? 은행의 당자예금 증명서상 잔액 20만 원을 줬죠. 은행 측 금액을 준 거예요, 이것을. 회사는 아직 몰라요. 그리고 정확한 잔액, 그죠? 같을 텐데,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는 겁니다. 그죠? 일단, 정확한 금액을 구한 다음에, 자, 구조가, 그 다음에 이거 물어보면요. 구한 다음에 이상수 올라가야죠, 이렇게. 주의할 것은요, 이 부호가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였다면, 보세요.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때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올라갈 때는 바뀌어야겠죠.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돼야 하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그죠?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해볼까요? 자, 1번 합격이 발행한 수표, 지급한 수표 중에 은행에서 인출을 하지 않았다면, 자, 1번은 은행에서 빼야죠. 그죠? 마이너스 3만 원. 두 번째, 거래처에서 합격에 통보하지 않고 은행에 직접 입금했다면,
회사가 더해야겠죠. 그죠? 4만 원. 세 번째, 은행에서 추심 의뢰한 약소금 5만 원이 추심되었고 수수료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입금했고 회사에 통지 안 했습니다. 회사에 더해야겠습니다. 5만 원 더하고 1,000원 뺀다면 4만 9천 원 더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은행 영업시간 후 마감 후 입금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기록이 안 했다면 은행에서 추가로 입금을 해줘야 합니다. 2만 원. 그 다음에 5번. 은행은 당좌 차올 이자 5천 원. 당연히 회사에서 빼야겠네. 그죠? 5천 원. 6번. 합격이 입금한 수표가 부도가 났어요. 당연히 부도 났으면 입금 잡으면 안 되겠죠. 그죠? 빼야 합니다. 5천 원. 그 다음에 7번. 합격이 발행하고 거래처에 교부하지 않은 수표. 발행한 상태에서 교부 안 했다면 발행하지 않은 걸로 다시 더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기발행 미교부 수표죠. 2만 5천 원. 6번이 지금 15,000원이네. 그죠? 부도 수표가 15,000원. 15,000원. 7번 기발행 미교부 수표 25,000원 더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8번은 합격은 수표 10,000원을 발행하면서 장부에는 15,000원으로 기록했다. 자, 이건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잘 그어야 합니다. 10,000원짜리를 발행하면서 장부에 15,000원 할 수도 있고 10,000원짜리 하면서 장부에 5,000원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 더하기 빼기가 달라지니까 주의. 자, 일단 이거 접근할 때는요.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여기서 빼겠죠. 그죠? 얼마를 빼야 맞아요? 자, 이렇게 따라오세요. 얼마를 빼야 맞아요? 10,000원을 빼야 맞죠. 10,000원을 발행했으니까. 근데 15,000원을 뺐다는 이야기는 더 뺐죠. 5,000원을. 그래서 더해줘야 합니다. 8번은 5,000원 더해줘요. 그 다음에 9번. 합격은 거래처에서 받아 입금한 수표 34,000원을 장부에 있는 43,000원으로 기록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회사가 입금을 했는데 입금하면 당연히 당좌예금 그죠? 늘려놨겠죠. 플러스인데 얼마가 맞아요? 34,000원이 맞는데 43,000원을 플러스 했으니까 9,000원만큼 빼줘야겠죠. 그죠? 9,000원 뺀다. 9번은 뺀다. 9번은 마이너스 9,000원. 자, 그 다음에 10번. 은행이 열공이 발행한 수표 35,000원을 합격의 발행 수표로 착각해서 합격의 예금에서 떼버렸어요. 그럼 은행에서 당연히 어쩌겠어요? 다시 더해줘야겠죠. 그죠? 35,000원. 단 거죠. 그죠? 계산해보면 이게 22만 5천, 22만 5천 원이 정확한 잔액이고요. 이 금액은 같을 겁니다. 그죠? 역으로, 자, 만약에, 자, 회사의 조정 전 잔액을 물어보게 되면 올라가니까요. 이 부호가 바뀐다는 거, 그죠? 바뀌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얼마 나오냐면 이게 13만 5천 원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불일치 원인을 물어본 문제. 자, 2번은 은행 측 불일치 원인인 미인출, 기발행 미인출 수표 이야기고요. 자, 2번. 기발행 미인출 수표, 은행 측 불일치 원인은 하나인 기발행 미인출 수표가 얼마냐 물어봤고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의 불일치 원인인 그 자금 담당 직원 횡령액을 물어봤습니다. 역시 또 표 잘 그려내면 돼요. 표 그리면 됩니다. 자, 2번 볼까요? 자, 일단 은행 측 잔액 회사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이걸 바꾸면 안 돼요. 은행이 15만 원.
이게 머리가 바뀌면 꽝이 돼버립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기발행 미인출수표. 자, 기발행 미인출수표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죠? 얼마냐. 물론 이건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 할 거죠. 그죠? 마이너스가요. 이거 x 넣고 푸는 거죠. 당연히 뭐 하면 되겠어요? 정확한 금액을 알고, 그죠? 나머지 은행 측 불일치 원인을 알면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회사에 출발해가지고 정확 금액을 일단 구할 수밖에 없어요. 구해내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시작하죠. 받으럼 추심해. 가번은 당연히 회사가 더할 겁니다. 그죠? 만원. 그 다음에 부도수표. 나는 회사가 뺄 거예요. 15,000. 그 다음에 당자 차울이자 회사가 빼고요. 5,000원. 그 다음에 거래처에서 은행에 직접 입금한 거 회사가 더해줘. 3만원. 마감 후 당자 예금이니까요. 만원 은행에서 더합니다. 그죠? 2만원. 됐죠? 그러면 이제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요. 금액은 이제 12만원이 나와요. 얘도 12만원이 됐죠. 그러면 이제 5만원에서, 그죠? 예? 빼고 더한 게 12만원이죠. 이게 얼마가 돼 맞아요? 이게 3만원이 돼 맞죠? 3만원이. 그죠? 3만원 마이너스가 돼 맞잖아요. 그죠? 3만원 마이너스. 그죠? 그러면 이거 얼마가 되겠어요? 5만원이 되겠죠. 그죠? 5만원. 5만원. 실은 이 문제는요, 뭐 이렇게도 가능한데,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냥 이거 무시하고, 그죠?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서요. 이게 차이가 있겠죠? 그 조정하지 않은 그 불일치 원인만큼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 이게? 17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 차이가 뭐야? 불일치 원인이에요. 그죠? 추가로 조정하지 않은 불일치 원인 5만 원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굳이 일단 놓고 X로 놓고 풀어내기 어렵다면 그냥 무시하고 은행 측 잔액 내고 회사 측 잔액 낸 다음에 이 차이 금액만큼이, 그죠? 불일치 원인이다라고 계산하는 게 쉽겠네요. 그죠? 자, 그럼 똑같은 요령으로 3번 해봐. 3번. 3번 말이 장황한데 한마디로 자금 담당 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잠적했다고 하고 잠적했고, 따라서 뭐예요? 회사 은행 측 잔액이 다르겠죠. 물론 그 외에 원인도 있겠죠.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를, 그죠? 추정해 봐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제 앞에처럼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그냥 네?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양측 잔액 구한 다음에 그 차이 금액만큼이 답이다. 이제 자료에서 10만 6천 원과 7만 원이 있잖아요. 예. 10만 6천 원과 7만 원. 10만 6천 원은 회사의 금액이고, 그 다음에 7만 원은 은행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화면이 안 옮겨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미기 예금 6만 원은, 그죠? 가는 은행에서 더해야 합니다. 6만 원. 그 다음에 은행 수수료 나는 회사가 빼야죠. 만 원. 그 다음에 기발행 미주수표 다는 회사가, 은행이 빼는 거고요. 미통기금 나는 회사가 더하는 거죠. 5만 원. 그리고 타사 발행 수표를 합격의 당자 계좌에 사감했다면 당연히 은행에 다시 더해줘야겠죠. 그죠? 22,000원. 계산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10만 2천원 나오고요. 자, 얘는 계산하면 15만 2천원 나와요. 답이 4만 원이니까. 예.
10만 2천 원. 아, 라가 4만 6천 원이네요. 라가 4만 6천 원. 아무튼 이게 얼마가 돼야 하냐면 차이만큼이 답이 돼야 하니까 15만 2천 원 맞죠? 예. 자,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그리고 이만큼 그죠? 이 차이에 남겠죠. 그래서 얼마? 4만 원만큼이 그죠? 횡령이 되는 거고요. 검증해 보면 뭐예요? 여기서 4만 원 빼면 그죠? 얼마가 돼요? 이제 10만 공 2천 원이 그죠? 그래서 일치할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앞서 그 회계 기본 계산 이야기 해봤고, 그 다음에 은행 계정 수정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